기침 한 번만으로 뼈가 골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고 또 고령이신 분들은 기침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한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최영환 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한나누리병원 관제센터 주성훈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척추 압박골절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저번에 기침을 했더니 뼈가 부러졌다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게 기침 한 번으로 뼈가 골절이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기침을 한다고 뼈가 골절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분이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골질이 약해지신 분들은 기침을 할 때 우리가 몸통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근육들이 수축하는 힘만으로 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침 한 번만으로 뼈가 골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고 또 고령이신 분들은 기침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허리를 굽힌다든지 그런 동작으로도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같은 경우에서는 넘어지거나 외상에서 똑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 압박 골절은 조금 다른 골절인 것 같아요. 다른 사지의 뼈들은 길쭉하게 생겨서 이제 엿가락 부러지듯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척추뼈는 그렇게 길쭉하게 생기지가 않고 좀 인절미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압박골절은 위아래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골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 부러지는 게 아니고 눌리듯이 눌려서 그 높이가 줄어드는 그런 식의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척추 압박 골절들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집에서도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특히 허리가 아픈 경우가 우리가 집에서도 환자분들도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허리를 좀 두들겨 보라고 했을 때 특별히 두들겼을 때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그 부위에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그러면은 누르면 다 많이 아파하나요? 모든 척추 질환이 허리를 누른다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척추가 골절됐을 때는 특히 이제 손으로 톡톡톡 치기만 해도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법은 뭐가 있나요? 척추 압박 골절의 치료의 첫 번째 원칙은 그 뼈가 붙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팔과 다리처럼 척추뼈는 길쭉길쭉한 뼈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몸통에 있는 뼈죠. 그래서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 누워있는 그런 보존 치료를 처음에 하게 되고요. 2주 이상 보존 치료를 해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모난 척추뼈 안에 주사기로 사람한테 쓰는 인체용 시멘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뼈에다가 아까쯤에 의료용 시멘트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료용 시멘트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약간 거부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환자분들한테 그 시멘트에 대해서 물론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시멘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에 사용되는 시멘트가 물론 아니고요. 사람한테 사용되는 오래 몇십 년 동안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하듯이 처음에 밀가루 가루를 가지고 물에 타면은 그게 물렁물렁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유연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굳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의료용 시멘트라고 불리는 의학용어로 PMMA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가루랑 그 용액을 섞어주면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점점 이제 뼈 안에 그거를 위치시키면 고체로 굳어서 뼈와 뼈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워주면서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시멘트를 넣으면은 다시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 부위가 다시 부러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그 골절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골절된 뼈뿐만 아니고 다른 위아래 뼈들이 다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충격에 의해서 위아래 뼈가 골절될 수는 있지만 그 부위의 뼈가 다시 골절되거나 골절 시멘트 자체가 부러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 자체가 워낙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척추 압박골절의 이제 예방에 있어서는 우리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척추뼈 부러졌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30대, 40대에서는 산업재해 같이 정말 큰 충격이 아니면은 어지간해서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골 밀도가 30대 중반에 가장 높은 골 밀도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점점 그게 골 밀도가 떨어지면서 나이가 들면은 뼈가 약해지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또 골다공증이 가장 중요한 척추골절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척추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그 노력에는 운동이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같이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를 주고 좀 힘을 쓸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하는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칼슘과 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우유, 유제품 또는 뼈가 포함되어 있는 생선, 작은 생선 등의 이제 종류들이 있겠고요. 시금치 이런 야채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게 된다면은 그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길 수도 있고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은 칼슘의 섭취를 돕게 돼서 혈액에도 칼슘이 쌓이지 않고 또 뼈로 칼슘을 보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계란 노른자라든지 생선 중에서는 연어나 송어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 같은 경우에 계란 노른자 하나에 한 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의 6%가 들어있다고 돼 있는데 계란 하루에 16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요? 계란만 먹어서 섭취하려면 16개를 하루에 먹어야 됩니다. 매일 그렇게 먹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뭐 음식물로 그래서 섭취를 하게 될 때는 꽤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또 칼슘과 비타민 D가 적절한 용량으로 섞여서 나오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보충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 보충제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음식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루에 100원 정도면은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으로 충분히 보충이 되거든요. 그것도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 D 주사 같은 거를 많이 권유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요. 그건 좀 어떤가요? 주과장이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보시나요? 저는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햇빛 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한 80%는 비타민 D 결핍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챙겨 먹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젊었을 때 골밀도를 높여놓은 골밀도가 평생 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식사 때 간단하게 때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해서 드신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한 그 뼈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흔히 중년 여성에게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보통 일반 성인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BMD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약한 사람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죠? 우선간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치료를 하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BMD라고 하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그 수치를 봐야 되는데 보통 마이너스 1.0에서부터 마이너스 2.5까지를 골 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상을 골 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다공증이 진단된다면 약 혹은 주사가 필요로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골흡수 억제제랑 골 생성 촉진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는데 프롤리아라는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뼈 건강은 젊었을 때 많이 채워놓을수록 우리 평생의 뼈 건강을 좌우합니다. 미리미리 꼭 채워놓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세요. 허리가 아플 땐 난 우리 병원 무릎이
아플 때도 난 우리 병원 나는